치킨 한 마리 3만 원 시대. 배달비까지 더하면 이제 치킨은 국민 간식이 아니라 큰맘 먹고 시키는 요리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닭값이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비싼 거야. 도대체 이 돈 다 누가 가져가는 거지?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비자는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점주는 남는 게 없다 고 말하는데, 정작 이 치킨 시장에서 혼자서 영업이익률 26%를 찍는 회사가 있는데요. 남들은 10% 남기기도 힘든 레드오션에서 거의 애플이나 구글 같은 IT 기업급 마진을 가져가는 회사, 바로 BHC입니다. 오늘 BHC의 화려한 성장 뒤에 숨겨진,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돈의 구조를 숫자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브랜드 뿌링클의 집 BHC. 지금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업계 1등 기업이지만 이 브랜드의 출발은 지금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계를 199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로 산산조각 나던 시절, 경기도 고양시의 한 허름한 건물에 조금은 낯선 간판 하나가 걸립니다. 개육가공연구소. 치킨집이 아니라 연구소라니 좀 특이하죠. BHC의 창업주 강성모 사장은 당시 치킨을 감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연구와 시스템의 영역으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육가공연구소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철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이 실험의 결과물로 BHC의 전신인 별하나 치킨이 탄생합니다. 초창기 별하나 치킨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 실험실에 가까웠습니다. 1998년엔 닭살 속에 야채를 넣은 야채치킨을 선보이며 치킨도 건강식이 될 수 있다는 당시로선 꽤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졌죠. 결과는요? 엄청난 대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실패 끝에 조리 온도 차이라는 비법을 찾아냈고, 무엇보다도 이 브랜드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소수지만 분명한 팬층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9년 이 브랜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20대, 30대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단번에 떠올리실 겁니다. 학교 끝나고 분식집 앞에서 사 먹던 컵떡볶이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던 그 간식. 위에는 치킨, 아래에는 콜라, 빨대를 꽂으면 콜라가 올라오던 그 구조. 바로 콜팝이죠. 놀라지 마세요. 이 콜팝의 원조가 바로 BHC였습니다. 1999년 개발된 이 제품은 단순한 아이디어 상품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혁신이었죠. 이 콜팝 하나로 BHC는 중고등학생 소비층 사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합니다. 학교 앞 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BHC는 재밌고 새롭고 맛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죠. 이 흐름을 타고 2000년 별하나 치킨은 사명을 BHC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2004년 가맹점 수 550개를 돌파하며 업계 3위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하지만 영광은 짧았습니다. 2004년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조류독감 파동은 잘 나가던 BHC에게 재앙이었는데요. 닭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지자 매출은 증발했고 현금 흐름은 꽉 막혔습니다. 결국 창업주는 브랜드와 점주들을 살리기 위해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업계 1위였던 제너시스 BBQ 그룹에 회사를 넘긴 것이죠. 매각가는 단돈 30억 원. 지금 BHC의 기업 가치가 수조 원대로 거론되는 걸 생각하면은 믿기지 않는 헐값이지만 당시로서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렇게 BHC는 9년 동안 BBQ의 그늘 아래서 2군 브랜드로 일명 서자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모기업의 자금난으로 매물로 나온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인데요. 보통 사모펀드라고 하면 회사를 사서 구조조정하고 비용을 줄인 뒤 비싸게 되파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BHC를 인수한 이 사모펀드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용 절감도 병행했지만 전략의 중심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가장 확실한 한방이었죠. 그리고 2014년 대한민국 치킨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메뉴가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메뉴. 뿌링클입니다. 치킨 위에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치즈 시즈닝을 듬뿍 뿌린다는 발상. 출시 초기만 해도 치킨에 무슨 장난을 친 거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특히 10대, 20대 여성 소비층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뿌링클은 단숨에 BHC의 얼굴이 되고요. 출시 1년 만에 수백만 개가 팔려 나가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BHC의 성장 그래프는 현실감을 잃을 정도로 가팔라집니다. 2013년 BHC 치킨의 매출은 800억 원대. 그런데 9년 만에 이 숫자는 5천억 원을 돌파하는데요. 무려 6배 이상의 성장,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인수까지 포함하면 그룹 매출은 1조 클럽에 입성합니다. 여기에 마초킹, 치즈볼 같은 사이드 메뉴까지 연이어 히트하며 BHC는 교촌과 BBQ를 차례로 추격했고 마침내 매출 기준 업계 1위를 넘보는 자리까지 올라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 신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숫자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26%,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건 칭찬받을 일인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라는 독특한 사업 구조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받는 가맹비가 있고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로열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닭고기와 기름, 소스 같은 식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 이른바 차액 가맹금입니다.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로열티보다는 이 유통 마진에 의존하는 구조인데요. 즉 점주가 치킨을 한 마리 튀길 때마다 본사의 이익이 꼬박꼬박 쌓이는 식이죠. 그리고 문제는 BHC의 이익률이 경쟁사들에 비해 유독 높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들이 5%에서 10% 남길 때 BHC는 30%를 넘나드는 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은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본사가 원재료를 압도적으로 싸게 조달했거나 아니면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했거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된 품목이 바로 튀김기름인데요. BHC는 골래산 해바라기유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기름을 본사가 지정한 유통망을 통해서만 구매해야 했죠. 이에 대해 일부 점주들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튀김유 공급 가격이 업계 평균 대비 높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고요. 본사 측은 이에 대해 원가 품질이 다르며 구체적인 원가는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일부 품목의 공급가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필수 품목 구조 자체가 본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는 여전히 업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이렇습니다. 본사의 매출과 이익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반면 현장에서 닭을 튀기는 가맹점주들의 평균 수익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본사의 수익이 가맹점 매출에 빨대처럼 연결된 구조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BHC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면 신메뉴 대박 기사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갑질 논란입니다. 본사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일부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 그리고 과거 임직원의 욕설 파문까지.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에 대해 여러 차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인데요. 최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차액 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고지가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고 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거죠. 이 판결이 나오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BHC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경영의 신화이자 효율의 상징으로 자랑해왔던 그 높은 영업이익률은 하루아침에 토해내야 할 빚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뜻밖의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BHC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견고해졌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20%를 훌쩍 넘게 증가했고 주문 건수 역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새로 출시한 메뉴들은 출시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수백만 개가 팔리며 확실한 흥행 성과를 보여줬고요. 기존의 뿌링클과 맛초킹이 중심을 잡고 그 위에 새로운 메뉴들이 더해지면서 매출 구조가 한층 두꺼워진 셈이죠. 이 장면은 꽤 흥미로운데요. 소비자들은 온라인 댓글로는 가격 정책이나 논란을 비판하면서도 막상 배달 앱을 열면 여전히 뿌링클의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제품 개발력과 마케팅 역량만큼은 업계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비판을 받으면서도 팔리는 맛, 이게 바로 BHC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BHC의 시선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홍콩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매장을 하나둘 늘려가며 한국 시장의 한계를 넘는 글로벌 브랜드를 목표로 삼고 있죠. 국내에서는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해외에서는 덩치를 키우며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BHC는 지금 리스크와 성장이라는 두 개의 궤도를 동시에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킨 업계 1위 BHC의 화려한 숫자와 그 이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IMF 시절 작은 연구소에서 출발해 콜팝이라는 추억을 만들고 뿌링클이라는 히트작으로 업계의 판을 뒤집은 브랜드. BHC의 성장 스토리는 분명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차지할 만한 성공 사례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성공의 타비 파트너인 가맹점주들의 부담과
소비자들의 지갑 위에 쌓여 올려진 것이라면은 과연 그 탑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더 높이 갈 수 있을까요? 매출 성장세는 둔화되는데 본사의 이익률만 유독 높아지는 구조. 혁신적인 메뉴로 입맛은 사로잡았지만 상생이라는 가치는 충분히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2026년 이제 BHC의 다음 챕터는 마케팅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과 소비자의 선택이 써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주문한 3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그 바삭하고 달콤한 튀김옷 속에는 단순한 닭고기만 아니라 자본의 욕망과 자영업자의 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치열한 생존 게임이 함께 튀겨져 있다는 사실도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정도 이익률, 성공한 경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다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보시나요?